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27일에 방송입니다. 원래 26일 월요일에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하루 지각을 했네요. 그렇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다들 미나리 반찬 좀 드셨죠? 네, 미나리로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쇼핑 앱 누가 얼마나 무엇을 쓰고 있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라기보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제 저의 메일함에 띵 하고 도착했던 쇼핑 앱 시장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모바일 인덱스라는 업체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쇼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앱 분석 그리고 데이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모바일 인덱스라는 업체에서 이번에 재밌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바로 쇼핑 앱 시장 분석 리포트인데요. 자, 누가 얼마나 무엇을 쓰고 있는지 또 그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모바일 인덱스 측에서 정리를 한 그런 파인딩들도 있는데 자, 그거 외에도 제가 이 보고서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러면 이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발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으로 한번 꾸며 봤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고서 첫 페이지 이겁니다. 대한민국 10명 중 7명은 앱으로 쇼핑한다. 3,500만 사용자를 돌파한 쇼핑 앱 시장, 쇼핑 앱 시장 분석 리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 인덱스라는 업체에서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셨네요. 이거 뭐 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순수하게 제가 종종 뭐 CB 인사이트나 여러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좋은 보고서들은 종종 소개를 해드리죠.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겁니다. 쇼핑 앱 전체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쇼핑 앱 사용자 수가 3,50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쇼핑 업종 중에서 규모적으로는 소셜 커머스가 압도적이고 지난 6개월간 시장 성장률은 중고거래 업종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쭉 사용자 수, 월간 사용자 수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쭉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올 3월에 3,500만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재밌는 소식도 있었고 이거는 쇼핑 앱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요즘 다 앱으로 쇼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쇼핑업 전체 쇼핑 업종의 전체 사용자 수를 그냥 대변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지난달에 3월에 3,5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1월, 2월 대비해서 3월에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점프가 있죠. 물론 이게 사실 그래프가 주는 이 스케일이 주는 착시이긴 한데 뭐 그래봤자 사실 작년 9월 대비 올해 이제 이게 10% 정도 수준의 간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점프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비주얼리 보는 것보다는 이 점프의 느낌은 좀 덜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3월에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 업체에서 요 1년간의 스케일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1년간의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좀 시계열적인 분석도 되고 시즈널리티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올해 3월에 점프를 한번 하면서 3,500만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자, 카테고리별로 나눠놨습니다. 업체에서 모바일 인덱스 측에서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그다음에 중고 거래, 그리고 종합 쇼핑, 홈 쇼핑, 그다음에 마트,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놨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2020년 9월, 이 살구색이 2020년 12월, 보라색이 2021년 3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본 거죠.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이렇게 보면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은 14%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중고 거래는 38%나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그리고 종합쇼핑, 홈쇼핑은 9%, 마트는 7%, 백화점은 28%. 어쨌든 전체 카테고리가 다 성장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성장세 자체는 중고거래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은 대신에 규모적인 면에서 거의 이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요 카테고리 하나만으로도 3천만 명을 찍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여기 속해 있지가 않아요. 네이버 쇼핑은 속해 있지가 않아서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아웃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어떤 이런 카테고리 분야별로 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3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3,200만 수준에서 3,500만. 그러니까 1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자, 그렇게 보면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이 성장률을 견인한 게 어디냐? 그렇게 보면 여전히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대비는 높기 때문에 성장세를 굉장히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큰데 여전히 성장세를 견인하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덩치가 아직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성장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백화점도 성장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쇼핑 앱 사용 시간 그리고 사용 개수 모두 3040 여성이 압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사용 시간은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이 높다는 거고 사용 개수로 보면 종합 쇼핑, 홈 쇼핑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그야말로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한 거고 여기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대별로 일단 보면 세대별 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면은요. 월등하게 3040 세대들이 높죠. 그쵸?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조금 다르긴 하군요. 여자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4.9시간, 5.2시간. 30대, 40대 여성들이 이 쇼핑 앱에 대한 사용 시간이 가장 높다. 근데 보면은 남성 대비 여전히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다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쇼핑은 하여튼 그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그런 불문율은 여전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세대별 인당 월 평균 사용 개수를 보면 역시 여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3040의 여성들이 4.2개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남성들은 3개 정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 인당 월 평균 시간을 보면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이 월 평균 시간이 3.1시간으로 가장 높아요. 즉 어떻게 보면 가장 밸류어블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머무를수록 아무래도 쇼핑은 거래가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이 뭐 동일한 어떤 기준에서 보면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머물면서 많이 쓰고 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뒤를 차지한 게 중고거래 또 그 뒤로 종합쇼핑, 홈쇼핑, 마트, 백화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인당 월 평균 사용 개수를 보면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은 1.87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사람이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이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앱들은 1.8개 정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내지는 두 개 사이 정도를 쓴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뭐 대략 한 개 쓰는 사람부터 대충 뭐 한 세 개, 네 개 정도 쓰는 사람까지 있겠죠. 아마 대략적으로 보면 한 개에서 한 세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중고거래는 1.17, 이 얘기는 뭡니까?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 근데 한 개 쪽이 훨씬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거의 당근마켓만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종합 쇼핑, 홈쇼핑 2.39개로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장표상에서는 사용 시간을 보면은 마치 높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용 개수로 보자면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세대별로 봤을 때는 다양한 것들을 쓰는 게 액티브한 세대니까 좋은 메시지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업종 카테고리별로 보면 사실은 다양한 걸 쓰고 있다는 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카테고리의 앱을 어떤 도미넌트한 플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위를 보시면
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은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여전히 홈쇼핑, 종합 쇼핑, 홈쇼핑은 유저들이 좀 이렇게 붕 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여전히 그냥 어떤 뭐 체리 피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좋은 혜택이 있으면 또 이 앱도 썼다가 저 앱도 썼다가 하는 것이죠.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방송 즉석에서 그런 어떤 혜택들이 제시가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갑자기 홈쇼핑 보다가 모바일로 하시면 5% 추가 할인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앱을 그래 깔자 이런 것도 깔죠.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은 여전히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붕 떠 있다, 충성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런 앵글에서 보면 어떨까요?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충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위너의 입장에선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플레이어일수록 사용하는 개수는 점점 적어지고 사용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유저들은 이제 다른 것들 한눈 팔지 않고 내 앱에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열심히 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커머스 판에서는 그런 충성도라는 건 뭐 별로 없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결국 카테고리별로 지금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갔던 건데 하나 더 볼까요? 자 왼쪽에 위에 보시면 세대별 월 평균 사용 시간을 보면 저는 생각보다 재밌었던 게 이 남성에 있어서 특히 그런데 남성은 30대에서 2.7시간인데 오히려 50대, 60대에서는 3.2시간, 3.1시간이에요.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남성 5, 60대 남성의 사용 시간이 그죠?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4.2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5, 60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특히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의 행태에 있어서 결코 그 사용량이나 어떻게 보면 뭐랄까 활동성이 낮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재밌게 발견이 되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5, 60대로 가면 10대, 20대만큼 이렇게 쭉 이게 처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는 발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쇼핑 앱 전체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세대별 탑5 쇼핑 앱을 추려봤는데 자,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 인기를 노리는 거는 쿠팡. 그 뒤를 잇는 거는 당근마켓 11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40대 이상에서는 종합 쇼핑, 홈 쇼핑이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한눈에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시면 그냥 지도처럼 보이죠. 너무 단순한 맵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되실 겁니다. 뭐 어느 세대를 가든 일단은 쿠팡이 1위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네이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 왜곡이나 좀 이 반쪽짜리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1등은 이제 쿠팡 이렇게 돼 있고 2등은 이제 당근마켓 놀랍게도 자 그리고 3등은 대체로 어때요? 11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탑 티어에 대충 쿠팡, 당근, 11마켓, 11번가 이렇게 포진이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세컨 티어에 보면 뭐 세대별로 좀 다르죠. 좀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중고가 좀 중고 거래가 보이고 또 소셜 마켓도 이렇게 보이는데 소셜 커머스도 근데 이제 40대 이상 가면은 확연하게 어떻습니까? 홈쇼핑 채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거에 글로리 영광을 누렸던 이베이 서비스들도 여전히 꽤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이베이 서비스들은 10대, 20대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포텐셜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는 게 30대 이하에서는 좀 더 가격에 민감한 그래서 중고거래, 뭐 소셜 커머스 이런 것들이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홈쇼핑 이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베이의 비중도 뭐꽤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 국민 앱 등급.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쿠팡 사용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들. 그래서 쿠팡이 소셜 커머스 2위에서 5위 앱의 사용자 수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다 합쳐도 쿠팡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거죠. 사용자 수 기준에서. 그리고 월 평균 사용 일수, 사용 시간에서도 초격차, 선두 눈에 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은 탑6 앱을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눈에 보이시죠? 1등과 나머지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해드려요. 여기 지금 네이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이버가 요 위에 살짝 위로 이렇게 걸쳐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쿠팡이 쇼핑 앱, 쇼핑 단독 앱으로는, 그죠? 쇼핑 단독 앱들만 골라냈으니까 네이버가 지금 여기 속하지 않겠죠. 자, 단독 앱으로만 보면 어쨌든 절대적인 1위다. 또 사용 시간이나 사용 일수, 여기는 어떤 규모적인 측면이라면 여긴 좀 질적인 측면이죠. 사용 시간, 사용 일수를 보면 어떠냐. 여기도 역시 그냥 저 외딴 곳에 쿠팡이 혼자 독야청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나머지 앱들과의 갭이 너무 커서 뭐 이런 것들은 분석하기 좀 애매한 큰 의미가 없는 장표인 것 같아 빨리 넘어가죠. 자, 다섯 번째 중고거래, MZ세대 중고거래에 빠지다. 그래서 중고거래 업종이 업종 사용자가 1년 새 141% 증가해서 1640만 명을 돌파했고 주요 쇼핑 업종 중에서 20대 비율이 약 30%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작년 1월, 2020년 1월에 679만 월 사용자가 였는데 불과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그죠? 약 2.5배 679만에서 1640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령별로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업종들의 연령별 분포를 이렇게 본 건데 당근마켓 중고거래의 경우는 20대가 절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보여줘. 또 30대 여기까지. 뭐 40대도 뭐 이렇게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 30대가 워낙 좀 강하다. 이 그래프의 편향성을 보면 그죠? 다른 연령대들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중고거래 쪽만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밑에 살짝 보시면 보라색의 소셜 커머스도 이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령대 탑5 봤을 때 어땠습니까? 30대 이하는 중고와 소셜 커머스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여섯 번째, 혹시 당근이세요? 중고거래 업종은 당근마켓이 점령. 중고거래 업종 내 당근마켓 점유율은 20년 1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해서 93% 차지. 마켓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93%. 단독 사용률 또한 80%로 시장 내 독보적이다. 재밌는 분석이죠. 뭐 마켓쉐어는 그냥 말 그대로 아시는 대로 시장 점유율인 거고. 그래서 작년에 한 75% 수준이었다면 지금 93% 완전히 그냥 절대적으로 거의 시장을 다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 수 기준이니까 물론 이제 거래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래액이 어떨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용자 수를 보면 거의 이제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앱의 단독 사용률이라는 것도 분석을 했어요. 요건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업종에 그러니까 중고 거래 업종 전체 사용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용자들이 이 5개 중고 거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전체 합집합의 개념에서 중복을 제외한 합집합의 개념에서의 사용자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분모해 놓고 해당 요 5개 앱들의 각각을 쓰는 사용자들을 분자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독 사용률을 보는 건데 당근마켓이 절대적으로 1등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80%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앱을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도 사용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그냥 당근만 사용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당근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분모로 놓고 당근만 사용하는 사람 분자로 놨을 때 무려 80%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은 당근마켓이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기도 재밌는 또 파인딩이 있는데 자, 홈쇼핑, 종합쇼핑 쪽인데 GS샵 사용자 중 절반이 30, 40, 3040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쇼핑, 홈쇼핑 앱 중에서 사용량 현황에서 독보적인 GS샵 사용자 중에 79%가 여성이고 또 50%가 3040 여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의 크기가 사용자 수인데요. 그 수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용자 수들이. 그리고 이제 X축은 사용 시간, Y축은 사용 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금 GS샵이 독보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 원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플로팅한 느낌이다.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좋은 방송이 그냥 보이면 솔직히 홈쇼핑 보다 보면 내가 지금 CJ 홈쇼핑을 보는지 GS 홈쇼핑을 보는지 모르고 그냥 보잖아요. 그냥 그죠? 뭐 갑자기 김지혜가 나와서 뭐 화장품 얘기하니까 그냥 재밌네 하고 보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밤에 지나가는데 스테이크 굽는 치익 소리에 갑자기 채널 고정해가지고 막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채널에 대한 충성도라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어떤 상품,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저들이 계속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격차는 있긴 있어요. 그죠? GS샵이 1등이긴 한데 그러나 뭐 홈앤 쇼핑 만만치 않죠. 뭐 400만 대 459만이니까 사실 만만치 않고 그 밑에 숫자들도 뭐 큰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1등과 꼴찌는 뭐 차이가 크죠. 네, 그러나 하여튼 2, 3등 안에서는 계속해서 언제든 또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GS샵이 잘 하고 있긴 한데 이 시장은 여전히 좀 붕 떠 있다. 여전히 계속해서 부동층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GS샵의 사용자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남녀가 다 합쳐져 있는 건데 요렇게 칸이 그려져 있는 전체 큰 칸이 그려져 있는 여기가 여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79%고 요 나머지 21%가 남성이란 뜻이고 자, 그럼 여성이 79%인데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79 중에가 아니라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을 합치면 무려 50%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GS샵의 유저들 전체 80%가 여성이고 전체 50%가 그중에서 3, 40대 여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도 제가 유추하건데 요 회색이 50대 여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 아마 거의 뭐 한 70% 가까운 수준이 그냥 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네, 그만큼 이제 GS샵의 사용자 구성이 여성이 많다라는 거고 뭐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죠? 예, 홈쇼핑 유저는 여성이다. 뭐 그거는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늘 그 홈쇼핑 사용자들은 그냥 5, 60대 여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갑이 좀 두둑하시고 뭐 집에 앉아서 TV도 많이 보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5, 60대 여성들이 그런 홈쇼핑의 주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게 어느새 보면은 3040 여성들도 상당히 주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변화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앱을 사용하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컨텐츠 자체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덟 번째 마트에 대한 얘기인데 할인 행사 따라간다. 행사에 따라서 급변하는 마트 앱 시장. 프로모션에 따라서 신규 유입자가 급등하는 마트 앱 시장의 특성인데 최대 7배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뭐 마트 앱의 사용자 수 현황은 뭐 쭉 나와 있는데 뭐 큰 어떤 여기는 이제 그 인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마트에서 뭐 특가를 띄우고 홈플러스에서 특가를 띄우고 뭐 하면 진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죠? 최대 7배까지. 그러니까 이 마트는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그냥 가격 민감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어떤 브랜드나 뭐 앱 서비스에 대한 뭐 충성도나 이런 거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의 그냥 혜택에 따라서 엄청나게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 어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별 충성도 없지 않겠냐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게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터넷 쇼핑과 같은 특성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아직까지 좀 성숙화되지 못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이런 어떤 충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기타 쇼핑 앱 업종별 사용자 탑 5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백화점, 해외 직구, 가격 비교, 면세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어땠습니까?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꽤 길었는데 킵파인딩들이 있었죠?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제가 다 언급했던 건데 일단 네이버가 좀 함께 있었어야 된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방문 횟수도, 방문 일수가 좀 있긴 있었는데, 기왕이면 방문 횟수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평균 방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충성도를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용 시간 같은 거 봤을 때 5, 60대 무시하지 말자. 결코 낮진 않다. 뭐 엄청 높진 않지만 결코 낮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소셜 오픈마켓 이거는 이제 어느새 보니까 충성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죠? 예, 멤버십 프로그램들을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워킹하고 있다 이런 느낌. 홈쇼핑 마트는 여전히 좀 플로팅한 느낌. 홈쇼핑이 좀 덜 하긴 하지만 마트가 아주 심하고 그러나 여전히 유저들이 좀 떠다니고 있다. 여기저기 혜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쿠팡, 쿠당십, 쿠팡, 당근마켓 11번가가 어느 정도 탑 티어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세컨 티어에서는 30대 이하는 소셜, 그죠? 중고 이런 것들. 그리고 40대 이하는 홈쇼핑. 이런 식으로 좀 40대 이상은 홈쇼핑 이렇게 좀 색깔이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컨 티어를 봤을 때 이베이를 무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이베이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홈쇼핑은 50대 여성의 전유물이냐? 아니다. 이제 3040 여성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3040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셀럽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뭐 개그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출연을 하면서 사실 홈쇼핑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젊어졌고 소위 말해서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라이브 커머스, 그죠? 라이브 방송, 라방과 같은 것의 흐름을 계속 홈쇼핑이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040 여성도 이제는 홈쇼핑에서는 거의 이제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그냥 세 가지만 골라라. 가장 인상 깊은 세 가지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 오픈마켓에 충성 고객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심텀이 확실하게 보여서 그쵸? 아까 앱 사용 개수 같은 거 보면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이 1.8개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한두 개, 많이 써봐야 세 개 쓰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 쿠팡 11번가 그거 외에 소셜 커머스 하나 정도 쓰겠죠. 내지는 뭐 소셜 커머스 잘 안 쓰고 뭐 네이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만큼 충성 고객이 생기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들이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11번가도 그렇고 뭐 이베이도 그렇고 멤버십을 굉장히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워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렸죠. 홈쇼핑에서 3040 주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5060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니치 마켓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머스 사업을 뭔가 하는데 좀 새로운 니치를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꼭 젊은 층을 타겟할 필요는 없고 의외로 5060에서 쇼핑 앱을 쓰는 어떤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잘 이제 타겟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록 6개월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제가 아마 발견한 것들 외에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참 재밌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제가 발견한 거 외에 눈에 들어온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재밌는 토론을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무쌍한 커머스 판인데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베이. 이 이베이의 인수가 올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자, 과연 어디로 어떻게 이 판이 흘러갈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사회주의 색채 넣어라. 게임까지 문화 공정.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게임 허가증이라고 하는 판호라고 알려져 있죠. 판호. 판호라고 알려져 있는 게임 허가증.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을 하려면 이 판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판호의 발급 심사 기준에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린다. 와,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한다라는 것에 조건들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외 이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아주 정말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나 이런 고민들까지 생길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중국 게임 대 한국 게임에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죠.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 시장에 마구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은 지금 판호를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현상이 더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 1분기 신규 가입자 400만 명에 그쳤다는 블로터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국 팬데믹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 지연되면서 그 여파로 새로운 컨텐츠 공급이 느려지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넷플릭스 측에서는 설명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2분기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 제작 여파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 느낌에는 사실은 뭐 작년 한 해 동안이 워낙 그 팬데믹에 따른 혜택이 너무 컸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올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컨텐츠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겠죠. 디즈니와의 싸움도 커질 거고요. 이것도 역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